중국이 있죠. 중국이 운영하는 GPS를 찍는 인공위성으로 찍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 회사가 이란을 통해서 줬을 수도 있고 아니면 직접 후티에게 위성 사진을 주지 않으면 후티가 서방 선박의 위치를 그렇게 정확하게 파악할 수가 없죠. 실시간으로.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또 의심을 받죠. 그래서 미국도 그 부분에 대해서 강력한 항의를 했을 거예요. 더 이상 후티에게 인공위성 사진 우리 배의 위치를 알려주는 것은 도발 행위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것이고, 미국과 후티 반군이 휴전 합의를 한 진짜 이유는 무엇인가요? 저는 트럼프 대통령의 현실주의 그리고 실리주의가 통했다. 그 바이든과 달랐죠. 바이든도 공습을 했습니다만 트럼프처럼 그렇게 강력한 공습은 아니었었어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보여줬죠. 우리는 바이든과 다르다. 그리고 공습을 하면 확실하게 한다. 그리고 또 협상 채널을 열어놓고 언제든지 우리는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 자, 이런 외교적 그다음에 군사적 압박이 통했던 것이고, 후티로서는 이란에 아무리 생각해도 이란이 그렇게 언지를 준 것 같아요. 더 이상 여기서 미국과 더 부딪히지 마라. 왜냐면 후티랑 또 안 좋아지면 이란 핵협상도 악영향을 받을 수 있잖아요. 자, 그런 측면에서 이란은 급히 후티에게 이 정도 선에서 물러나고 미국과 그다음에 홍해를 지나는 서방 선박, 미국 선박에 대해서는 공격을 자제하라. 후티는 그걸 받았을 것이고, 자, 그러면서 이제 전격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봐라, 우리의 군사적 압박이 통했고 외교적으로 압박하니까 후티가 손을 들지 않았냐. 이것도 사실 성과라면 성과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계속 홍해 선박을 지나지 못하는 선박들이 다 아프리카로 돌아갔지 않습니까? 우리 선박도 계속 그렇게 했었어요. 그럼 물류 비용 엄청 올라가죠. 그리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요. 뭐 지금은 풀어줬기 때문에 다시 뭐 홍해로 들어갈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후티가 그 지역을 지난 선박에 대한 공격을 중단한다고 선언했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좀 지나고 안정화되면 다시 수에즈 운하를 갈 수 있는 그런 통로가 열리지 않을까. 저는 이것도 트럼프의 성과라고 봅니다. 휴전 협정에 의한 석유 패권은 어떻게 될까요? 가장 중요한 건 홍해의 중요한 점은 석유 수출, 그다음에 석유 수출뿐만 아니라 공급망이죠. 그다음에 물류 뭐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사실 홍해에서 후티가 계속해서 선박을 공격하면서 2024년 초부터 그랬다면 1년이 반이 넘었죠. 이 기간 동안 대부분의 선박들이 수에즈 운하를 지나지 않았어요. 자, 그러면서 이집트 경제에도 엄청난 타격을 줬죠. 네, 수에즈 운하 수입이 상당히 이집트 경제, 국가 경제에 도움이 됐었는데, 자, 그런 부분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모든 국가들이 지금 물류 비용이 올라갔죠.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 모든 상선들이 다 그걸로 가지를 못했습니다. 다 돌아갔습니다. 그러면서 시간은 더 걸리죠. 물류 비용은 더 올라가죠. 그러면 우리가 해외 상품을 구입할 때도 우리의 운송료도 더 비쌉니다. 배달비가. 그래서 이런 것들 전체의 경제에 안 좋은 영향을 미쳤고, 석유 수출도 우리가 그렇게 되면 단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죠. 그리고 잘 빠져나오지 못한다면. 그래서 전체적으로 세계 공급망, 물류망 이런 것들에 엄청난 타격을 줬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후티를 공격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본인이 또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야, 우리가 후티라는 이런 조직 때문에 전 세계가 이렇게 고통을 받아야 되냐. 공급망에 이렇게 차질을 일으키는. 내가 한번 풀어볼게." 자, 그렇게 천명을 하고 나서 후티에 대한 공격을 했었고, 자, 그러면서 실제로 그런 것들이 이제 먹혀들어서 지금은 풀려났습니다. 그러나 아직 바로 지금 운항을 재개하기는 어려워 보이고요. 조금 시간이 지나고 확실히 후티가 진짜 더 이상 선박 공격을 하지 않는다는 확신이 들 때는 아마 다시 운항을 재개하지 않을까. 예, 그렇게 봅니다. 후티 반군이 초음속 전투기를 쓰고 중국이 위성 사진을 제공했다는 말이 있는데 후티 반군의 군사력은 어느 정도인가요? 2단이죠. 네, 그리고 뭐 초음속 탄도 미사일을 쏜 것 같아요, 이스라엘로. 실제 벤구리온 공항에 근처에 하나 떨어졌죠. 요격을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은 지금 난리가 났죠. 주요 항공사들이 운항을 중단했어요. 그래서 이것은 쉽게 말해서 경제 제재를 하는 것과 비슷한, 물론 100% 경제 제재 효과를 내지는 않지만 이스라엘 경제에 큰 타격이거든요. 관광객들도 못 들어오잖아요. 예, 그러면 수출길도 조금 닫히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로서는 지금 충격이었고, 더군다나 미국이 또 후티 공격을 중단한다니까 더 충격이었죠. 우리는 이렇게 지금 공격을 받고 있는데. 자, 그래서 후티의 군사력은 탄도미사일, 드론, 그다음에 뭐 이런 것들을 대부분은 주요한 아주 최신 무기들은 이란밖에 없다.
최소한 이란이 후티 지금 예멘에 생산 시설을 세워줬거나 아니면 직접 전달했던 무기들을 가지고 지금 싸우고 있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인제 미국 쪽에서는 더 이상 이란이 이 후티를 도와주면 안 된다. 그래서 "후티의 공격은 이란의 공격이다." 뭐 이렇게까지 지금 압박을 하긴 했죠. 물론 그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뭐 처음부터 후티의 뒤에는 이란이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란은 계속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후티 도와준 거는 맞으나 후티가 우리의 말을 100% 듣지는 않는다. 걔들도 지 마음대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계속해서 인제 발뺌을 했었어요. 그러면서 진실 게임이 시작되는 거죠 그러면. 그러나 누가 봐도 후티 세력이 이렇게 최신 무기를 가지게 된 것은 '이란 외에는 다른 그게 없다.' 이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란이 쪼끔 후티에 대한 무기 지원을 자제하고 중단한다면 후티가 좀 힘이 빠질 수 있겠으나 후티 세력을 완전히 제거한다. 그거는 지상군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지상군이 들어갈 국가가 아무도 없죠. 자 그런 상황에서 후티가 이스라엘 공격 이것은 뭐 사실 가자 지구 전쟁이 끝나지 않으면 계속될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후티 반군의 배후에는 러시아나 중국이나 다른 서방 국가들의 개입은 없었을까요? 중국이 있죠. 중국이 이 운영하는 그 GPS를 찍는 인공위성으로 찍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 회사가 이란을 통해서 줬을 수도 있고 아니면 직접 후티에게 위성 사진을 주지 않으면 후티가 서방 선박의 위치를 그렇게 정확하게 파악할 수가 없죠. 실시간으로.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또 의심을 갖죠. 그래서 미국도 인제 그 부분에 대해서 강력한 항의를 했을 거예요. 더 이상 후티에게 이런 인공위성 사진 우리 배의 위치를 알려주는 것은 이거는 도발 행위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것이고 아마 중국도 인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인제 재고를 하겠죠. 자 그러면서 러시아도 당연히 도와줬을 거예요. 어차피 이란과 같은 편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서 어차피 서방 선박을 공격한 특히 미국을 계속 괴롭히는 것은 뭐 러시아로서는 뭐 마다할 이유가 없는 상황이라. 자 그러면서 의심은 계속 갑니다. 중국은 확실하고 그다음에 러시아에서 뒤에서도 계속 후티 세력을 도와줬을 것이고 사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미국의 진영과 미국에 반대하는 진영 그래서 최근에 나온 용어가 있어요. Axis of Upheaval이라고 격동 뭐 반동의 뭐 축이라 그럽니까? 그래서 이 4개 국가죠. 러시아, 중국, 이란, 북한. 저항의 축이 아니라 요 upheaval의 축이에요. 그래서 turmoil의 축입니다 이 사람이. 이 4 국가가. 그래서 이 두 진영이 계속 이렇게 지금 싸우고 있고 이 4 국가가 이란, 러시아, 중국, 북한이 언제까지 이렇게 군사 경제 협력을 계속 이어갈 것인가. 그러니까 지금 이 이란과 미국의 대지 상황이 끝나고 가자 지구 전쟁이 끝나면 해체모에 할 것인가. 아니면 그 이후에도 계속 이 4개 국가는 본인들의 축을 형성해서 계속 반미 전선에 나설 것인가. 이게 지금 미국의 초관심사예요. 우리한테도 중요하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경제 교류뿐만 아니라 군사 협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란과 러시아의 엄청난 드론이 북한으로 갈 수도 있는 거죠. 상당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아마 우리 정보 당국이나 우리 국방부에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그 부분을 연구할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후티와 이스라엘의 긴장 관계가 길어질수록 주변 중동 국가들의 상황은 어떻게 되나요? 이스라엘은 계속 후티를 공격할 거예요. 최근에 전투기 15대 보내 가지고 예멘에 있는 후티가 쓰는 항구도 공격했죠. 그래서 후티에게 달렸다고 봐야죠. 후티가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공격을 일시 중단한다면 이스라엘이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 공격할 이유가 없죠. 돈 많이 들거든요. 힘들어요. 2,000km 날아가서 15대 전투기가 날아가서 그 긴 거리를 날아갔다 다시 돌아와야 됩니다. 그것도 안전하게. 그러니까 쉬운 작전은 아니기 때문에 후티는 근데 제가 생각에는 공격을 중단하지 않을 거예요. 후티는 중동의 거의 뭐 돌아이거든요. 누구 말도 듣지 않습니다. 이란 말도 절반만 듣고 절반은 안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걔네들은 말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절대 중단하지 않을 거고요. 계속해서 가자 지구 전쟁이 끝나야 끝나기 때문에 이스라엘과 후티 간의 충돌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 현 상황에서는. 그러나 확전이 될 것인가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란하고 미국 간의 핵 협상에는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 계속해서 이 문제가 불거질 수 있고 중간에 어떤 변수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갑자기 이란이 또 몰래 후티를 도와주다가 발각이 된다. 그러면 또 미국이 또 난리 나지 않겠어요? 그러면 또 핵 협상에 안 좋은 영향 줄 수 있죠. 뭐 이런 여러 가지 인제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결코 좋지 않다는 거죠. 후티와 미국의 휴전이 계속 유지될까요?
미국과 후티의 휴전 유지는 후티에 달려 있죠 그것도. 후티가 홍해를 지나는 선박에 대해서 다시 공격을 재개한다. 그러면 이거는 다시 미국의 공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러나 이스라엘 공격하는 것에 대해서는 더 이상 트럼프는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 얘기를 안 하고 있습니다.